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금 뉴욕 3대 지수 바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문을 닫았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만 간밤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속속 무역 협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개별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표정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비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혼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7월 31일이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의 최고치 랠리를 달려가다가 이제 오늘로써 사흘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4% 내림세를 그리면서 6,340포인트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 정도에 머무르면서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헬스케어주들의 약세 영향이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출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으로 하면서 출발을 했었죠. 어제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 그리고 나서 연출됐던 두 종목의 급등세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탄력도가 약해졌던 데에는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이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상호관세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밤 백악관 측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So yes, tomorrow, August 1st, the reciprocal rates will be going into effect. If more deals are cut between now and midnight, I will never count out the president. You've seen him do it before. He cut 3 deals in one day very recently. So we'll see what happens. I do know foreign leaders are ringing his phone, realizing this deadline is a real thing for them tomorrow, and they're bringing offers to the table. 오늘 중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고 새로운 관세는 8월 1일인 내일부터 발효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을 시한을 90일간 연장한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 브라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협상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협상의 속도가 좀 다소 더뎌지는 모습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이 멕시코에 대한 이 관세 유예 뉴스는 우리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그룹 등이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에 주게 될 영향까지 잘 가늠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죠. 그런데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에만 부과가 될 뿐 정작 그 원료인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거겠죠.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방어하면서도 미국 안에서의 생산을 촉진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구리 자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의 구리 생산 업체들이 가격 측면에서 갖는 절대적인 메리트 자체가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22% 폭락을 했습니다. 파운드당 4.35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구리 관련주들의 시세 역시도 약세가 연출됐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제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깜짝 실적, 이후에 나왔던 월가 IB들의 반응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목표가 상향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할 수도 없었고요. 한 이 정도 길이의 3페이지 정도 추가된 정도의 목표가 상향 리스트들이 쭉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RBC 캐피털에서는 기존의 $525에서 600
$540까지,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신규 목표가 $650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트루이스트, 미즈호, 켄터 피츠제럴드 등이 $600대 이상의 신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의견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 오펜하이머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탁월했고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특히나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39%나 증가하면서 가속화 신호를 보내줬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었고요. 내년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사측에서 37%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매출이 이것을 상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측에서도 목표가를 600에서 $63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세도 긍정적인 반응을 안아가게 됐습니다. 장 초반 시가총액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간밤 주가의 등락률이 4% 상승하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3조 9,650억 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메타의 시세 역시도 폭발적이었죠. 11.3% 폭등하면서 1조 9,440억 달러대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메타는 2조 달러 시가총액에 진입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간밤에 4조 달러 마일스톤을 한때 넘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장중에 탄력도가 많이 반납이 되면서 4조 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은 MS와 메타가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연출해줬던 데 반해서 오늘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실적을 내놨던 퀄컴, 일부 부문의 매출액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7%대 급락을 했고요. 또 지도에는 없겠지만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인 암홀딩스 역시도 매출액에서 미스가 나면서 13%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전반적으로 짓눌렀고요. 브로드컴이 3% 가까운 하락, 마이크론도 5% 가까운 약세,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사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하기도 했으나 장중에 한 가지 뉴스가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마존이 1.7% 정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전해진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 3%대 하락한 한편 여타 전기차주들의 시세도 동반으로 약했다는 점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뉴스 속에서 일제히 약세를 연출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는 업종별로 최근 유틸리티 업종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계속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7월 거래가 모두 종료가 되면서 한 달간 4% 올랐고요. 이로써 7달 연속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이는 2009년 이래 최장 기간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일단 아마존의 실적 결과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일단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3% 뛰면서 1,677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컨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수준이죠. EPS는 1.68달러,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가장 주력 사업인 AWS 부문에서 17%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08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잘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현 분기 매출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1,732억 달러의 매출액이 예상이 됐는데 사측에서는 최대 1,795억 달러의
밴드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현재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미스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영업이익 가이던스 밴드의 하단이 이 컨센서스를 훨씬 밑도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3% 주가는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과연 조금 후에 진행될 어닝콜에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뉴스 챙겨보시죠.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중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백도어 안전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백도어라 함은 정상적인 인증 혹은 보안 기능을 우회해서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을 일컫는 말인데요. 엔비디아는 우리의 칩에는 백도어가 없다. 우리는 안전 그리고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MS와 메타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와주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장 초반에는 2% 넘게 급등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했던 바로 그 순간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결국에는 0.8%의 마이너스권 177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실적도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2021년 12월 이후 최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출액이 10% 증가하면서 940억 달러대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워낙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초월하고도 넘는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특히나 제품별로 봤을 때에는 맥이 15%, 서비스 부문에서 13%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아이패드라든지 웨어러블, 액세서리 등의 부진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애플의 실적 결과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혜원 앵커가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반응은 1%대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내놨던 조금 더 작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죠. 카바나 호실적에 따라서 오늘 가장 폭발적인 시세를 연출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무려 42%나 뛰어 올랐고요. 48억 4천만 달러의 매출액, 이게 정말 많은, 정말 그 40% 급증했을 뿐더러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이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EPS도 1.28달러로 잘 발표가 됐고요. 2분기 판매된 차량의 대수만 해도 14만 3천 대가 넘는 수준. 다만 이게 자동차 관세를 앞두고 선구매가 이어진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카바나의 주가는 간밤 1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39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레딧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아주 긍정적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거의 80% 가까이 점프가 됐습니다. EPS는 원래 19센트가 예상이 됐는데 45센트로 발표가 됐으니까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1% 전년 대비 성장을 하면서 1억 1,000명을 돌파했다라는 데에도 긍정의 포인트를 삼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년을 통틀어 가장 빠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현재 레딧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14%대 상승 흐름 18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전문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26억 1,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수준, EPS 역시 1.66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의 수익이 36% 점프했다는 데에 특징이 있었고요. 로젠블렛 측에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90달러로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는 10.2% 뛰어오르면서 80달러 선에 근접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더 확인해 보시죠. 먼저 최근 가장 핫한 IPO 주식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피그마. 오늘 드디어 IPO를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작했습니다. 공모가가 33달러였는데 주가가 장중에 100달러를 뚫어내면서 3배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은 430억 달러로 불어났고요. 예상보다도 더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 피그마는 종가 기준으로 250%의 폭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5.5달러 수준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IPO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코어위브, 6월 서클 인터넷, 그리고 7월에는 피그마가 이렇게 터뜨려 주네요. 다음으로 제약주들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 CEO들의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일라이 릴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포함이 되고요. 60일간의 시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모더나, 테바 등의 종목들이 5에서 8%대의 약세로 진행이 된 한편 대형주들이죠. 일라이 릴리, 머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2%대에서 많게는 4%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예, 매크로 한판 이어서 살펴봅니다.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상호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조금 무색하게 연장이 되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가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겠고요. 멕시코도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25%의 상호 관세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6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3%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자세한 매크로 데이터들 잠시 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 차기 연준 의장을 연말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 이사회 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FOMC를 통해서 좀 반대표가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연준 내의 균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연준 흔들게 나서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전망치 하회하는 숫자로 발표가 됐고요. 21만 8천 건의 데이터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가는 WTI 원유 선물 1%대 내림폭을 보여줬는데요. 전일장에서는 딱 70달러 선에 걸쳐서 마감을 했던 유가였는데 69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자세한 데이터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이제 마무리를 한 뉴욕 증시입니다.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그려줬는데요. S&P 500이 이렇게 연속 상승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처음 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UBS의 마크 헤펠레, 향후 12개월 동안 주식의 상승을 예상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잠재적인 변동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 전하고 있고요. 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한 만큼 8월 초반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PCE 물가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에서 끝쪽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고개가 들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헤드라인 전월 대비로는 0.3% 강세를 보였고요. 예상치 0.3%, 전월보다 좀 오름폭이 0.1%포인트가량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한 헤드라인
PC 물가 지표였고요. 코어 PC도 볼까요? 발표치 전월 기준 0.3%, 전월 기준 0.1%포인트 오른 0.3%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 연도 기준으로도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받아들었는데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관세의 영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 2월 이후에 전 품목 PC 가격 지수가 가장 컸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PC 물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목 개인 소비 지출은 699억 달러 늘어났고요. 전월 동기 대비로 0.3% 증가세였습니다. 5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해 볼 만한데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PC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함께 드러내고 있거든요. 소비가 제대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물가의 상승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경고 메시지로 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PC 전문가 시각 들여다보죠.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일 FOMC의 결정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번 PC 물가 지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코멘트 내놨고요.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무역과 관세 뉴스를 바라보는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BMO 캐피털의 쌀 과티엘이 소비 지출 둔화와 상품 가격 상승, 연준의 정책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로 본격적으로 선회하는 시그널을 확인하려면 물가와 고용의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밤에 노동부의 노동 데이터가 나옵니다. 10만 명 일자리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노동부에 어떻게 좀 데이터가 나오는지 비농업 고용 지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히토류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히토류 가격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소 가격을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중국이 워낙 싼 가격으로 그리고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전 세계에 히토류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점유율이 실제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3D 직군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정부가 차액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최소 가격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히토류 더 많이 채굴하고 우리가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들 보시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히토류라는 카드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애플 실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2021년 이후 가장 큰 분기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애플은 3분기 매출이 94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매출 895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43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이폰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3% 급증한 44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애플은 사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가장 노이즈가 많았고 AI 전략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가장 크게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회계연도 기준이죠. 자,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940억 달러가량으로 큰 상회폭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0%가량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던 건데 워낙 애플에 대한 걱정의 시선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 대한
대한 기대 자체도 조금 낮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도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데이터를 받아들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외 시세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부 실적도 들여다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폰 부문 그리고 서비스 부문입니다. 아이폰 부문에서는 컨센서스가 400억 달러 초반선으로 형성이 됐는데 발표치 보시죠. 445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의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컨센서스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맥도 역시 컨센서스 상회, 아이패드 부문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조금 낮은 숫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8% 성장 흐름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이 워낙 애플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맥이라던가 아이패드 웨어러블 쪽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애플의 국가별 실적 발표 내용도 들여다보면요. 중요한 것은 중국이죠. 발표치가 153억 7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4%,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좀 숫자가 작게 느껴지는 성장폭이기는 한데요. 중국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둔화세를 그렸던 애플이었기 때문에 이번 4.4% 전년 대비 성장폭은 상당히 괄목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시간외 시세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희 실적 발표 바로 나온 직후에는 거의 3%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네요. 현재는 1.06%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정규장에서 0.7%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흐름은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 실적의 포인트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 최근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아이폰이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짙은 초록색 부분이 서비스 부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나타냈던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고요. 아이폰 매출은 최근 들어서 조금 정체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13%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겠죠. 자, 회계연도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과 EPS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상회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조금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말에는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이러한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실적 포인트 무엇보다 중국 매출이겠죠. 컨센서스는 151억 달러 가량이었는데 이를 상회하는 153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팀 쿡 CEO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활성 디바이스 수도 사상 최대다라는 코멘트 함께 전하고 있죠. 자, 지금 고객 충성도와 설치 기반 증가세로 인해서 서비스 부문, 아이폰 부문을 필두로 한 애플의 호실적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점이 있죠. 아이폰 강세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국의 좀 조기 수요가 올라간 부분이 반영됐을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는 AI 부분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AI 전략이라던가 여러 가지 M&A들을 준비하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늘어나진 않을까라는 전망은 시장에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공급망 이슈도 아이폰에는 상당한 부담이죠.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려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고요. 9월 신제품 발표로 인해서 계절적 수요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4분기 실적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실적 저희가 상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중요한 실적 포인트 무엇보다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주의 포인트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7월 3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상장한 피그마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가 현지 시각 31일 뉴욕 증권거래소 첫 거래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피그마가 2025년 7월 31일 상장 첫날에만 250% 폭등하며 시총 약 500억 달러를 기록, 최근 3년간 침체됐던 테크 IPO 시장을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피그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은 250%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자세한 피그마의 상장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장일과 티커 확인해 보시고요. 밴드 상단이었던 32달러를 상회하는 주당 33달러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총 공모 규모는 약 12억 달러. 지금 클래스 A 주식이 시장에 나온 것이고요.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날 시가는 시초가 85달러로 시작해서요. 공모가 대비 250% 상승, 시총은 무려 500억 달러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5억 달러 이상의 IPO 종목 가운데 첫날 상승폭이 최대였다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사실 피그마는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툴입니다. 디자인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웹 개발 그리고 앱 개발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40배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IPO 시장의 회복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의 메시지가 되겠죠. 자, 특이점은 어도비가 사실 2022년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합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독점 이슈로 무산이 됐습니다. 직접 성장궤도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서 클래스 A와 B 이중 지분제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의 주식은 한 주당 15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CEO의 의견권의 장악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삼아 보시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